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헬조선 독립군 추적자, 오늘도 탄저균 문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탄저균 문제는 끝까지 갑니다, 선생님. 천안함도 끝까지 가고 세월호도 끝까지 가고 칼기 사건도 끝까지 가는데 오늘 탄저균 문제 관련해서 또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선생님하고 나눌 텐데요. 국제관계 전문 기자 김원식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탄저균 관련한 발표가 12월 17일 날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뉴스가 거의 안 나와요. 예.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고 그렇죠. 또 엄중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고 반드시 빨리 서둘러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12월 17일 그 한미 양국이 그 조사 결과랍시고 이제 발표한 것은 결과 발표라기보다는 앞으로 세균전 훈련을 계속할 거다라는 선언으로 들렸거든요. 정확하게 보시면 예. 예. 그래서 막 나가는구나 애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우선은 그 저희가 작년에 생물 무기 협약서 예. 한미 간에 이제 맺은 협약서 예. 그 협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국방부에다가 예. 그 협약서 한글본을 달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비공개 통지를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슨 뭐 비공개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좀 의뢰를 드렸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다가 미국 국방부에다가 의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네네. FOIA라고 네. 예, 그 법에 의해서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비공개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회에다가 국회 아시는 의원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국회로 제출됐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예. 저게 진성준 의원실로 그렇습니다. 예. 이 협약서 한글본이 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선생님께서 그 원본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한 3, 4개월 됐죠. 예. 예. 그래서 거기 미국 국방부 입장은 뭐였어요? 그 관련해서? 그 관련은 우선 제가 좀 이상한 거는 좀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탄저균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거,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국방부 요즘 또 외교부도 약간 그러는 것 같던데 어떤 언론 기관이든 어떤 개인이든 뭔가 청구를 하면은 주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 왜 안 주는지. 예를 들어서 천안함 관련해도 이제 뭐 미국에 계신 안수민 박사님이나 뭐 저도 가까우면 다 줍니다 미국은. 물론 근데 미국은 주도 다는 안 주죠. 정말 예를 들어 1급 비밀, 2급 비밀은 뭐 이렇게 디텍션 이렇게 뭐 이렇게 뺀다든지 이런 거 다 주고 일단 주는 원칙이에요. 다 주는 원칙인데 뭐 천안함뿐만 아니라 모든 거. 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특히 뭐 언론기관이 이렇게 하면은 내용 제가 볼 때는 항상 하는 게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는 뭐 협약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다 안 주는 거. 그게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그때 제가 1차 보도도 했지만 우리 그 2013년 아마 10월 달이죠. 10월 18일인가 그때 워싱턴에 있는 그 미 의무사령부 밑에서 그 당시 미국 그 담당관하고 우리 담당관이 사인하고 한 거는 국방일보다 다 보도가 난 거예요. 보도가 됐죠. 네, 보도가 다 난 거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지금은 받아봐서 알지만 그거를 아마 조건방송 이제 우리 건대에서 달라 하니까 똑같은 일로 비공개해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또 더 웃기는 건 그날 또 그 다음 날인가 뭐 진성준 의원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국회의원은 또 왜 주느냐? 그럼 국회의원이 달라는데 안 줍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국회의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정보 공개라는 게. 그래서 어이가 없다. 그럼 미국은 저는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FOIA에서 이제 제가 작년 10월입니까 달라고 했고 이제 에피소드인데 1월 6일인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도 좀 걸렸네요. 시간이.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 10월 말에 이미 주라고 발표가 됐었어요. 밑에 하위 부서에서 FOIA를 저기 담당하는 부서는 제 밑에 딸려온 걸 보니까 기사에는 안 썼는데 그럼 지금 한 3달 4달 끓은 거 아닙니까? 한국 국방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면은 한국 관련 사항이니까 한국 국방부에 보낸 거예요. 나 이거 준다고.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도 담당자 인정을 했어요. 전화 안 왔는 이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대요. 그 말을 안 하려다가 그 뭐라 했냐니까 아이 뭐 자기네들이 자기네 법에 따라 준다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했다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예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관련되는 상황이니까 한국 국방부 보건 담당 쪽으로 보냈죠. 왜냐하면 누군가 이걸 신청했는데 우리는 공개 통보를 했다. 나간다 곧 알고 있어라.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뭐 줘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통보를 관계기관에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좀 늦게 걸린 거고 똑같이 우리 그 한글판 9페이지 왔듯이 영문판 똑같은 내용이죠. 영문이지만 9페이지가 왔죠. 와서 보는데 그거 왜 안 줍니까? 그렇게 결국 그래 되면은 무슨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느냐면은 꼴이 말이 아닌 거고 결국 미국 눈치 보기고 그런 것도 뭐 안 하면서 무슨 탄저균의 발표를 하고 공동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게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그때 아니 한미가 합의를 했다는 거 비공개하기로 그래서 확실합니까?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거죠. 거짓말이고 결국 말이 안 된다는 걸 왔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탄저균 문제라는 건 한국 국민의 문제지 미국 국민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 또 한일 간에 그 위안부 합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외교부가 발표한 거하고 일본에서 발표한 거하고 뭔가 좀 다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공개한 그 영어본하고 한국에서 공개한 한글판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막 들더라고. 제가 봤는데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예요? 그게 뭐 특별히 군사 비밀적인 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탈을 어떻게 한다, 뭐 양쪽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거고 그런 게 때문에 특별히 그게 뭐 없는데 왜 굳이 뻔한 거를 한국 국방부가 공개를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둑이 지발절인가 뭔가 이제 숨기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었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약간 당황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는 도덕이 재발절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덕이 도덕질은 뭐 한국 국방부 한 건 아닌데 괜히 그 뭐 대부분 뭐 받쳐주려고 그랬는 건지 발은 오히려 미군이 절해야 될 건데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미 양국이 합동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도자료 상으로 봐도 합동 조사팀을 꾸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뭐 말은 꾸렸다 하죠. 열심히 조사했다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주는 일방적인 자료를 그냥 검토하는 수준. 요번 발표가요. 그렇죠. 12월 17일 그 발표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미국은 당당하게 자기들이 어쨌든 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좀 이렇게 깨림직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모양새도 좀 느껴졌고 또 그 발표만 딱 놓고 보면 새로운 사실이 또 공개가 됐단 말이죠. 뭐 용산 기지에서 구체적으로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 이제 뭐 취재도 하셨으니까요. 일단 그 실험 장소, 뭐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취재하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연도 하면서 이게 우리 가장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작년 5월달에 덕거웨이 연구소에서 샘플이 뭐 살아있던 죽어있던 이게 나갔다는 거는 이 미군이 소위 이건 미국에 있는 미군입니다. 항상 하는 행동입니다. 항상 하면서 이렇게 디텍팅 한다고 각각의 연구소들에 쭉 매년 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쭉 하다가 그 어디죠? 마이오인 어느 연구소 받으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방부로 통보하고 CDC로 통보해서 난리가 나서 이게 그때도 한국에도 왔다. 이래서 이제 지금껏 난리가 난 이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1960년, 70년대부터 뭔가 화학전 이런 걸 해왔을 거다. 그렇죠. 의혹도 많았고 90년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 이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2009년부터 뭐 와서 상주도 했고 엄청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프로그램을 폭로를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용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계속 주한미군이 하는 거예요.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올해 이제 이 문제가 안 났으면 굉장히 뭐 도입기구 많이 왔고 뭐 필드도 많이 하던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결부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미국은 그랬잖아요. 오산이 첫 번째다. 와서 뭐 그 보여주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용산 뭐 저기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뭐 군산이든 어정부이든 엄청나게 했을 거고 자기네들이 했다니까. 피터 에마뉴엘 박사가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고 이거는 실험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 영역에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실험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분명히 방송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하나 요번에 이제 밝혀진 건 딱 한 개예요. 이제 밝혀진 거죠.
용산에 15차례 왔다. 이게 다예요. 네, 네. 이런 문제에 나는 한국국방부 왜 겁을 덜덜덜 떠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용어가 뭐냐면은 이번에 용어를 바꿨어요. 발표문에서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탄저균이 왔잖아. 살아있는. 근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꾸 안심하라 이거예요. 네, 네, 네. 그래 미국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건지 자기네들이 해야 하면서 그런 용어 정리를 하는 모양 한국 국민들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데드 폭탄이 하나 있는데 죽었어요. 데드 폭탄이 데드 밤인데 애들 갖고 놀아도 되잖아요. 죽었으면 네.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는 폭탄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라 하겠습니까? 또 야 이거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폭탄이야. 애들이 만지겠냐고요. 똑같은 그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바뀌는 거죠 설설 국민 안심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이라면 굉장히 더 뜨니까 네.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말장난이죠. 그다음에 용산에서 15차례 했다. 네. 이 발표에 다예요. 그 제가 이제 기자니까 용산 어디서 했느냐? 모른대요. 15번 반입이 됐다는 반입해서 주장인 실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발표도 뭐냐면 항상 또 떨고 있어요. 왜 떠느냐면 발표문 그대로 얘기 드리면 자기네들 먼저 딱 정리를 해요. 절대 뭐 누가 물어나 봤어요. 뭐 에어졸 했어.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실험실에서 디텍팅하는 그런 거였고 아주 그냥 미리 전제를 다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했다. 그래 좋다. 그거 인정하고 일단 이거 그냥 실험실에서 표본 이 디텍팅이래요. 어느 실험 그럼 어느 실험실에서 했느냐? 네.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백브리핑 할 때 국방부에서 뭐 용산에 있는 121 병동에서 했다. 그 어디에서 간이 3등급 실험실에서 했다. 간이 3등급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실험실을 가봤느냐? 못 가봤다. 왜 못 가봤느냐? 지금은 폐쇄됐기 때문에 못 가봤다. 못 가봤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린 그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생화학 실험 말고요. 네. 그 지금 샘플 실험 그거 15개 왔는데 좋다 이거 인정하자고. 그럼 그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가본 거예요. 그거 어디 했는지도 못 밝힌다. 그 규정에도는 간이 3등급 시설에서 했을 것이다. 너 가봤느냐. 주한미군에서 그래 통보 들었다. 그 시설실 지금 있느냐. 아마 이전 관계로 없어진 것으로 안다. 이건 뭐냐면 주권방송을 처음 하세요. 그래 이런 실험들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실험들은 어디서 했냐면 제가 밝혀드리지만 용산에서 했고 평택에 있는 그 연구소들 그것도 했고 또 USA PHC라고 미 국방부 산하 PHC니까 Public Health Command 그러니까 뭐 보건국이라 해야 됩니까? 네. 거기가 관할하는 실험실도 있어요. 6개. 직접 한국에서 예, 자기네들 다 6개 이상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용산에서 15차례예요. 한국 국방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왜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지금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왜 그러느냐? 이거 뭔가 조사했는데 뭐 좀 밝혀야 되잖아요. 그 같이 합동으로 입을 맞춰가지고 야 그냥 오선 한 차례 끝 이런 발표해갖고 안 되잖아요. 겨우 그 나온 게 용산에서 15차례 한 거다. 거기에 이제 패스트균까지 뭐 추가로 하나 넣고 예. 패스트 하나 넣고 뭐 소위 말하는 보톨리움이나 막 여러 개 엄청나게 왔어요. 안 왔었다면은 미 국방부나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내놓을 수도 있겠죠. 미 국방부가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만 엄청나게 왔다는 걸 제가 발표할 수도 있어요. 안 왔다는 건 미 국방부가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자가 어떻게 미 국방부 1급, 2급 기밀을 발표를 합니까? 제가 갖고 있어도. 공개적으로 제가 뭐 협박은 아니지만. 아니 엄청나게 왔죠. 그거를 왜 우리가 발표합니까? 네. 안 온 거를 자기네들이 발표해야죠. 언론인은 추적할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균들과 살아있는 화학 세균들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 핵낭을 통해서 페덱스 아니고 자 안 온다는 걸 이제 미국 방법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김원식 기자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거. 네. 빨리 발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방송을 들으시겠죠?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핵심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겠는데,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예. 그 세균 실험, 예. 탄저균이든 뭐 보툴리늄이든 예. 패스트든 예.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 여러 가지 세균 샘플들이 들어오고 많이 오고 있죠. 그걸 가지고 곳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하고 거는 있죠. 예, 엄청나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발표는 2009년부터 했다고 아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생학 실험 주피터 얘기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1960년 주한미군이 존재할 때부터 했겠죠. 지금까지 계속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좀 별도의 개념이고 별도고 주피터는 이제 또 다른 거다 이거예요. 주피터라는 거는 그렇죠. 실전 훈련 테스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우리가 이렇게 늘 하고 있는 그 어떤 샘플을 가져와서 실험들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한미군도 연구소들이 다 있죠. 디텍팅하고. 그건 항상 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호주도 나갔다, 영국도 나갔다, 캐나다도 갔다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관련 연구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 하다가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살아 있는 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근데 별도 그건 항상 하고 있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하나 밝혀진 게 왜 주한 미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나온 건 주피터 프로젝트죠. 네.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저기 뭐 용산 뭐 오산 베이지 밖에서 갖다 놓고 자기네 다 보도했어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작동 잘 됐다. 이건 별도이고 이게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당국들은 탄저균 배달 사고라고 이 사건을 규정해서 거기에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는 거예요. 예, 거기로 다 임무를 집중시키고 있지만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예. 세균전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주한미군이. 예. 근데 그 훈련에 대해서 저 추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예. 피터 임마누엘 박사가 와서 이제 그렇게 쭉 했다는 거고. 그 작년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뭐 지금은 이제 용산에도 왔다고 자기네들 발표하지만 오산에서 27일, 22일 날 그 살아 있는 거 하나 폐쇄한 거. 그게 크게 보도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주피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오산은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용산 뭐 동두천 뭐 이렇게 뭐 군사 이렇게 각각 캠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들 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USA 피지 보건국 산하기 있고 여기에서 엄청난 이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다. 필드 이거는 별도의 문제고 많이 행해져 있을 거라고 제가 막 뭐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국방부가 요번에 인정한 건 용산도 15차례 왔다. 요거 하나 달랑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아무것도 조사도 안 된 거고 한국 국방부가 조사할 수도 없죠. 없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공개된 거로만 보면 주피터 프로젝트가 실제 공기 중에서 탄저균이나 여러 가지 세균에 포집하고 탐지하고 뭐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감마선 그걸 주고 있는 DNA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는 뭐 그거는 더 해야 되는 거 우리 그건 뭐 그렇게 하겠죠.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것도 잘못되면 살아있으면 난리 나는 건데 디텍팅 장비가 와서 그 DNA 죽은 걸 DNA 갖고 분석하네 뭐 이렇게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하는데 와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텍팅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돌아가는 장비가 그 밖에서 얘 놔놓고 뭘 포집한다는 거예요. 에어조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저기 미국 연구소에서는 소위 ABT 터널이라 해가지고 거기 딱 통제가 돼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터널 시설에서 그렇죠. 저기 거기 딱 통제하고 에어조를 딱 쌓고 테스트하고 하면 왜 그러느냐 이게 나가면 안 되니까요 밖으로. 네, 네. 예. 그래서 그 딱 통제가 된 데서 이렇게 디텍팅을 하고 장비를 하거든요. 그 장비가 그대로 온 겁니다 한국에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미국 방문 한국 ABT 터널이 있냐고요. 그거를 공개했어야죠. 근데 터널을 했어야 되네. 그래 요번에는 뭘 공개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떡대니까 이상한 그 창고 같은 거.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시설을 공개했죠. 그게 뭐 2등급이 내가 관했잖아요. 거기서 현미경 보고 이래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를 와가지고 장비가 있어요. 제가 보도 어디에 세워놨냐고요. 그게 피터 임마누엘이 뭐라 했냐면 오산 공공기지 옆에 세워놨대요. 밤이나 낮이나 탐지기구를?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동이 너무너무 잘 됐다. 우리가 특별히 먹이에 대해서 뭐 임팩트 이렇게 뭐 톡 때린다 영어로 이렇게 뭔가 할 필요 없었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하나 남죠. 그럼 그 디텍팅 장비가 24년인데 걔가 뭐 탐지합니까? 제가 오존 3, O3가 얼마있냐 탐지합니까? 얘가 아니잖아요, 그죠? 걔 기본 탐지는 탄저균? 여러 가지 아니 네. 탐지기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화학기를 그럼 걔가 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에어조를 해야 되겠죠. 무서운 얘기죠. 예. 안 하면 안 했다는 증거를 뭘 내는 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절대 안 했다 하지만 뭐 미국 방문 한국 방문은 뭐 모르지만 하나도 모르죠. 무조건 안 했다고 따라 할 거고. 그렇지만 피터 임마누엘 박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개된 자료에서 2011년부터 했다고 하고 2013년에 공식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피터 임마누엘이 한국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아마 이제 지리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뭐 방송이나 예산 받아내려고 그랬겠을 거예요. 자기네들 그 팔고도 이래 미국이라니 우선 나가는데 장비를 팔아야 되니까. 프로젝트니까. 그 열심히 다니면서 그 다니는 사진들이 있어요. 찍은 게 자기네들 보니까 숲이에요 다 야전이에요 밖에 피터 임마누엘이 거기서 열심히 다니면서 왜냐하면 미군을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군의 화학 부대든 뭐 부대라고 새로운 장비가 오면 모르잖아요. 뭐 샤드가 오든 뭐 전차가 오든 그걸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과연 그러면서 거기 뭘 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생물학 협의가 검증 협지가 있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지 말라냐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른 데로 나가면은
그걸 한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주피터 프로젝트의 또 그 인터뷰 내용 보면 한국에서 검증이 다 끝나면 전 세계로 이제 배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좋은 저 아프리카 커맨드 저기 주한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도 있는데 그 많잖아요. 땅 넓고. 그거 가서 하죠. 왜 하필 한반도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거 빨리 깨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건 주권은 두 번째고 뭐 주권 없는 나라 이런 거 주권이 뭐 헬조선 이러는데 우리 방송도 그랬지만 이건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걸 왜 하느냐고요. 네. 작동이 잘 됐다고 그 표현을 했다면 그렇죠. 탐지가 잘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죠? 뭐 그런 형태죠. 그럼 탐지가 무슨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탐지가 잘 됐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뭐 한국 국방부 자꾸 인도를 강조하는데 인도에서 장비가 성능 잘 됐다면요. 우리 권 대표님이 장비 하나를 군사 장비 하나를 만들었다 치세요. 전쟁은 안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서 저것끼리 하느냐고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걸 다 모아서 우리 장비 잘 돌아갑니다. 이제 주한미군 사십시오. 한국 국방부 사십시오. 그게 바로 BSB 포탈이에요. 우리가 달라내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제 그걸 늦게 보면 그거 시연하려다가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작년 5월달에 이게 갑자기 샘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잠깐 서스펜딩 돼 있던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소위 말해서 생물학 실험이 훈련이죠. 장비 테스트 그걸 한 거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잠깐 뭐 서스펜드 됐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못 믿겠고요.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컴퓨터 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잊어버리거나 하드 고장 나가지고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소에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백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바이러스나 뭐 악성 코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쓰는 책은 뭐 개인 출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펀딩을 통해서 선구매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텀블벅.com/데이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프로젝트를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 당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www.tumblpug.com 텀블벅 사이트에서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의정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이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때문에 또 국제적인 그 협약이 좀 체결된 건가요? 1979년에 그때 그 당시 소비에트 소련에서 실험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극미량이에요. 극미량이 나가가지고 북서풍을 타고 아직도 그 전문가들이 뭐 60명, 66명 죽었다는데 작년에 MBC 스프라이즈에서 그 방송을 했더라고요. 거기 있던 연구소 소장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양심선언 해가지고 약 2,000명에서 5,000명이 마을이 몰살한 거예요. 했고 엘친 대통령도 그걸 인정했고 늦게나마 뭐 보상을 한다 했고 뭐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뭐 한 10,000명 그 마을이 다 몰살한 거예요. 공식 발표 66명이 아니라 요만큼 아주 뭐 극미량이에요. 뭐 17kg이 서울 인구 반을 몰살할 수 있다는데 논리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1g도 대한민국 한반도 전 인구를 다 살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바람이 잘 불어 다 나간다면 그 스포리라는 게 워낙 경미량이 하나가 피파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야외에서 그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 탄저균 그 샘플을 공기 중에 에어로졸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탐지하는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에어로졸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AVT 터널에서는 이게 에어로졸 할 때 극수의 극미량을 넣겠죠. 그 사실 그 극수의 극미량을 공기 중에 탐지해내는 게 탐지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가 탐지하겠죠. 제가 동두천 살거든요. 걱정입니다 지금. 아니 저는 동두천보다 용산 주민들이 들고 일을 나야 된다. 용산에서 했을까 혹시 그거를 야외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게 15차례 반입됐다잖아요. 네네. 걱정이네요. 근데 그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마침 오다 보니까 주권방송 올 때 보도가 나온 건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어제
어제 한국자로 어젠가 그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CNN이 방송에서 어제 아마 JTBC가 보도했는데 23화학대대라고 있어요. 예. 의정부에 주둔하고 예, 있는. 예, 예. 네. 북이 핵실험했기 때문에 그 북 핵실험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음. 들어가서 뭘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는 거를 DMZ에서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 화면도 나왔어요. 그런데 방사능 테스트 시험인가요? 뭐? 방사능 그렇죠. 이제 북한 방사능 시설에 가서 네.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런 고도의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국방부 발표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다음 미국 국방부 발표했어요? 안 했습니다. CNN이 이제 미국 국방부 협의 받아서 그걸 방송을 했어요. 우리 그거 발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CNN이. 자 그렇죠. 화학 대대가 어디 가서 했습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했어요. DMZ 구역에 가서 그 터널 비슷하게 파놓고 뭐 했을 거예요. 미군 어제. 단독 훈련이었다는 단독 거잖아요. 훈련이죠. 예, 했겠죠. 자 과연 23 화학 대대 또 뭐 56 어무 대대거든. 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또 육군 관할 대대들. 그네들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산시 거기 기지가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하려면은 피트 연만열 박사 그래 떠들었으니까 어딘가는 가서 DMZ 갔을 거예요 아마 뭐 동두천 뭐 동두천에게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어정부 뭐 이런 데 가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작동이 돼.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네. 미국 방부가 이거 뭐 우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합니까? 안 하죠. 예. 23 화학대대가 어제 그렇게 방사능 관련 훈련을 했다는 것도 CNN이 보도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한국 땅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훈련에 들어가는 어떤 샘플들, 네. 그러니까 지금 페덱스하고 탄저균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이 훈련에 동원됐을 그 샘플은 별도로 들어왔을 거다. 별도 차원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저희 주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샘플들은 네. 그야말로 이제 자기네들도 실수를 하니까 미국도 그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건 안전성이 있는 거 그걸 막 계속 보내왔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가 살아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고 그건 페덱스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나가면 되니까 연구소로. 그 페덱스도 모르고 그냥 아이스 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냥 오다가 요번에 난리 나니까 페덱스도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 페덱스 뭐 배달원들도 딜리버리면 그게 뭐 탄저균이랑 보내라 하겠어요. 네. 자기 뭐 월급이 그쵸. 있지만 그래 간 거고 그러다가 요번에 문제가 돼서 페덱스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피터 프로그램이든 생화학전 주한미군 이런 어떤 그 장비들 그 지금 더거에서 바로 왔거든요. 장비들이나 이 샘플들이 페덱스로 어떻게 합니까? 군사 행랑으로 오죠. 요즘 뭐 쇼파 협정이 개정돼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오면은 뭐 하겠다 이런 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15차례 샘플 온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한미군 어떤 방위 훈련을 하는 생화학전 하는 거 샘플들 장치들 그런 거 과연 우리나라 국방부 일일이 케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고. 네. 모르죠. 얼마가 왔는지. 예, 심각한 거죠. 그런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 실험용 샘플하고 군사 훈련용 샘플은 별도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북한을 대비하는 생화학전 훈련을 하는데 그 심플을 페덱스로 보내겠습니까? 뭐 미국이 바보입니까? 네. 페덱스도 바보 아닌데 실험용 샘플에 대한 사건이죠. 자꾸 한미 당국이 특히 한국 문제는 이걸 자꾸 실험용 샘플 문제로 눈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훈련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실험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것도 두 가지 차원인데 벌써 작년에 미국 방부에서 미국 기자들이 야 이거 완전 중지냐 하니까 잠깐 홀트, 저스트 홀트 이렇게 서스펜드 되는 그럼 언제까지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하겠다. 지금 이렇게 완전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실험. 이 우리 지금 훈련 말고 생활 훈련 말고 이제 그래 문제가 됐고 이번 이 한미 간의 발표도 지금 한국 국방부 참 어정쩡해요. 일단 미국 자체가 지금 중단돼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올 때는 뭐 우리가 하겠다. 그 중단돼 있다는 건데 이 어떤 문제점이 해결된다면은 다시 하겠다는 거죠. 실험도. 이 실험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미국 CDC나 더거의 연구소나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다시 오픈하기도 힘든 게 탄저균이 잘 죽질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얘가 이게 죽질 않으니까 3일 전에 미국 방부가 또 발표를 했어요. 11명의 어떤 11명의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소를 하더니 어쨌든 문제되는 건 더거의 연구소장, 준장이죠. 아마 투스타부터 해갖고 다른 데 다 승진해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사위원회 조사해보니까 11명이 니글렉트했다, 이렇게 능한시했다 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문제의 기술적인 문제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00% 이렇게 하더라도 더거의 연구소에서 또 살아있는 게 안 나간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하나 봉착돼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주피터 프로그램은 지금 중단돼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입장은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그래 하시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중단한다 했지만 이건 언제 또 시작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도 질의를 했지만 미국이 다시 실험이나 이걸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동일해야 우리가 실험 인정해 주겠다는데 답변은 그래 받았지만 저도 과연 그게 이걸 말하는 건지 이걸 말하는 건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은 뭐 저희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내일도 하는지 뭐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건 아니니까요. 샘플이 이게 살아있는 게 돌아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중단돼 있다는 건데 글쎄요. 그게 뭐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평택의 노산기지에서 왜 창고 건물에 갖고 주피터 이래가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저 그거 안 믿기 때문에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네. 개인적으로. 설정인 것 같다. 아니 뭐 설정이든 뭐든 그게 연구소로 맞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탐색하는 디텍터는 네, 네. 그건 맞는데 주피터 프로그램이 그거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거기 실험실하고. 네. 그거 차라리 말고 장비를 보여줘야죠. 주피터 프로그램은 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있다니까요. 저도 깜빡 속았네요. 장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장비는 여기서 했고 여기 우리 해서 여기 이 안전거리 이렇게 하고 이거 왜 그 이상한 창고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합니까? 장비를 보여주세요. 국민들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확실하게 완전히 설정이네. 그죠?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상기로 했던 그런 의미나 어쨌든 그거는 실험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실험실 너무 허접하던데 네. 그 좋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샘플에 대한 실험, 뭐 디텍팅이든 뭐든 탐지 그렇게 맞는데, 근데 주피터는 탐지잖아요. 그게 또 다른 문제죠. 예, 그거 전반적으로 그걸 보여줘야죠. 그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갖고 왔다 이게 아니라 탐지한 거를 갖고 와서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했냐고요. 아웃도어로 보여줘야죠. 아웃도어. 인도어만 보여준 거예요. 인도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 그대로 자기네들이 주장합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니까 딱 탐지해서 일하려면 이 기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갖고 각각의 연구소에서 6시간 만에 보통 24시간 3일 4일 걸리는 6시간 만에 빨리 탐지할 수 있게끔 새 기계를 도입하는 건 맞아요. 오산이면 오산에서 딱 하면 오산에서 딱 결론 내고 용산은 용산 뭐 또 USPH는 딱딱 이렇게 결론 빨리 내자는 맞는데 자, 그 결론인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거는 그런데 자, 그거 뭐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탐지해간 거. 그 탐지 장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갔다고 주장하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그 탐지 장비 어디 나갔냐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어디에서 건너편- 뭘 채취했냐? 그렇죠. 또 우려하듯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타냐 이거죠. 너 혹시 에어조를 하면은 그럼 거기 만약에 다른 데로 날아가면 예. 자, 그럼 탐지 실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하자고요. 그럼 어디에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이렇게 ABT 터널 지하 콘크리트 최소한 그런 거에서 해야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 봤네요. 그 장비를 갖고 도대체 주한미군에서 뭘 했는지는 주한미군이 밝혀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은 어쨌든 실험은 일단 그것도 약간 미친 짓이지만 그건 일단 제껴놓고 그 야외 훈련에 대해서 장비를 공개하고 위치를 공개하고 훈련 일지를 공개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탄저균 실험, 뭐 탄저균의 뭐 배달 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사 안 하래도 미국들이 알아서 해요. 우리나라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고 뭐고. 예. 한국에서 그게 배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그 때문에 공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미국 발표도 그런 거예요. 안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 신경도 안 써요. 여러 나라 연구소들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해외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거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이거는 별도고 놔두자 이거예요. 미국이 알아서 하겠죠. 또 자기네들이 이 덕어의 연구소가 잘 이제 정화돼 갖고 정리가 잘 돼서 또 하면 또 자기네 또 연구를 하든 말든 이건 별도인데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주피터 프로그램 이름으로 나온 이 소위 말하는 생화학 훈련 주한미군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생화학 훈련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것도 많이 없고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예, 참 문제죠 이게. 우리 저기 하주희 변호사님하고 우희정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실험 자체 탄저균이라는 것이 죽었든 살았든 균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생물무기협약의 위반 아니냐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문제와 또 별도로 이 훈련 자체는 확실하게 이 무기협약 위반 다 위반이죠. 이죠. 이게 드러난다면. 근데 자기네들 미국 군사 비밀이고 비밀이지만은 이제 그 많이 떠들었으니까 임마누엘이 왜 이렇게 떠들었대요? 그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던 거였겠죠. 왜냐면 우리도 사실 이 샘플 문제가 안 터졌으면 네네. 지금까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이렇게 이걸 밝혀냈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무도 뭐 그냥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냥 공개 중에 뭐 떠다니면 채집하나 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럴 수도 위험한 있겠네. 게 누가 뭐 사고가 나야 이제 큰일 났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공개된 자료만 보니까 이 엄청난 걸 했다는 걸 이제 뭐 제가 주로 많이 밝혀주고 그랬던 거죠. 만약에 이 사고가 안 났더라면 네. 이거 뭐 그냥 지금 아마 이거 계속 하겠죠. 이게 더 소름이 안 끼치십니까? 이거 안 났으면 지금 뭐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점은 저는 뭐냐, 여기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 샘플 뭐 조사하고 이거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실수한 거니까. 근데 왜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생화학 훈련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탄저균이 아닙니다. 사실 탄저균은 가장 위험 기본이고 어마어마한 균들이 다 왔을 거예요. 이러한 게 드러날 때는 한국 정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엔 안보리 제소감이고 제소를 해야 되는 거 미 국방부에다가 당장 이거 중단시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이 사고하다가 단 5g 날라가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해서 용산 시민 다 몰사, 서울시 몰사라고 평택 시민 뭐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누가 고의적으로 사고가 고의적으로 안 나잖아요. 실험하다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실험하다 났으니까. 조금만 실험해가지고 뭐 잘못된다면 이거 누가 보장하느냐고요. 왜 주한미군이 와서 북한을 명분 삼아서 뭐 한다 치자고요. 근데 이거 왜 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안 합니다. 주일 미군 안 해요. 그러게요. 주 호주 안 해요. 2009년부터 안 해요. 주 아프리카 사령부 안 해요. 왜 한국에서 하느냐고요. 이거를. 여기서 한 실험을 그대로 미국에 갖고 가서 표본화해가지고 네네. 그대로 전해주겠다. 대한민국 그 영토가 정확하게 실험장입니다. 네. 생화학 훈련장에. 네. 예,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 실험만 일단 놓고 보면 다른 나라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독일에다 그랬고 일본에다 그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가는 거 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긴급하게 기자회견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대변인이 현재는 일본에 단 하나의 뭡니까 탄저균도 없고 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일본은 국력이 세잖아요. 군기도 많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절대 안심하시라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국 관련 언급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뭐 애시튼 카터가 사과했다. 사과도 안 했습니다. 한국은 뭐 그냥 뭐 회의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뭐 살짝 뭐 그거예요. 다른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했지만 지금은 절대 안 할 거고 지금은 없고 안 할 거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한국은 조만간 정리가 되면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겠다고 이거는 네. 뭐 이것도 당연히 하겠죠. 보도자료를 냈다는 예, 거고. 예. 그날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 날라간 거 독일에 갔다 해가지고 독일 그 주지사들이나 난리가 네네. 났잖아요. 그렇죠. 너가 물 끊겠다. 뭐 불나서 우리가 책임 완전 나가라.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 샘플용이 와도 이거 민감한 건데. 네네. 그 우리는 지금 이런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자체가 하루 빨리 전면 폐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명분을 하기 때문에 요 관련만 좀 정되면 요것도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그 장비 자체가 테스트기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생각 들었는데 테스트기는 다양한 세균들을 그렇죠. 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뭐 성능을 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탄저균, 보툴리눔 이거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샘플들을 탐지하는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네. 그 기계에 대해서 실험이 쭉 있어요. 네. 그 탐지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탄저균에서 워낙 단독을 많이 하니까 한겨레가 이제 그 기계의 실험을 그 사용심을 보고 네. 보톨리우스 군도 왔다. 보톨리우스 군도 일본에 그거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종류 이 샘플을 들 거 아닙니까? 이 기계가 탐지할 수 있는 거. 뭐 탄저균 뭐 이게 또 독하거든요. 많은 게 왔겠죠. 뭐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샘플로 왔던 뭐 그럼 탐지 실험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맞고. 그게 한국에서 왜 하느냐고요. 한국 땅에서. 네. 그래서 이게 본질은 탄저균 실험이 핵심 문제가 아니고 세균전 훈련이 핵심적인 문제다. 바이오케믹 생화학전이죠. 생화학전. 예, 세균 이런 뭐 패스트가 없으니까 네네. 생화학전. 생화학전 예, 예. 훈련. 유엔 안보리의 제소를 정부는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유엔 안보리도 뭐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뭐 시민단체나 뭐 우선 우리가 가장 이제 깨달아야 될 거는 이거는 끝나지 않은 거다. 지금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안심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소에서 샘플 실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 또는 뭐 어떤 북한의 어떤 위협 이런 걸 명분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개한 것만 2009년부터 네. 자기네들이 공개한 문서에서만 2011년 와서 필드에서 수십 차례 이런 걸 우리 땅에서 하고 있었다. 이거는 탄저균 문제가 아니에요. 배달 사고 문제. 이거는 빨리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주한미군 내에서는 한국 땅 내에서는 앞으로 생화학 훈련이 주한미군은 절대 하지. 왜냐하면 요만큼 날려가면 100만 명이 죽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죽어봐야 죽고 나면 설명도 못합니다. 이걸 빨리 하라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서 한국 국방부 뭐 우리나라 정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국방부도 국민이 막 힘을 써야 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 국방부나 최소한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앞으로 한국 기지 내에서는 생화학 관련 일체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그걸 빠른 시간 안에 받아내. 이거는 정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고 받아낸 데 많아요. 그렇게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참 아시다시피 비극인데 이 한반도는 그 북한이라는 핑계로 참 여러 가지 그 뭐 군사 폭격기 오죠, 뭐 항모 오죠, 뭐 다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뭐 핵항모 뭐 B-52, B-2 와서 이 여담인데 B-52가 2번 떨어뜨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잘못 핵폭탄을 미국에 훈련을요. 하다가 아, 다행히 안 터졌어요. 모의탄이지만 아니요, 모의탄이요, 실전탄요. 실제탄을요. 예, 실제탄요. 안 터진 경우가 있어요.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그 B-52 오고 B-2 오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인들. 이게 뭐 이게 야 우리 던다 큰일 납니다. 떨어뜨렸다니까요. 예, 그 섬세하게 돼 있는 애도. 자,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힘을 모으고 뭐 앞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배달 사고 어떤 뭐 실험실 이게 아니라 주한 미군에서 하고 있는 생화학적 관련 훈련 테스트를 일제 중단하라는 거. 예, 그거 빨리 주한미 8군사령이 선언을 해야죠. 네. 그 선언은 받아놔야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는 거는 막아야죠. 국민 생명이 달린 건데. 그러네요. 예. 일단 우선은 딱 드는 생각이 일단 그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네.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그런 선언을 받아내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서울시장이 용산 기지를 비롯한 서울시 내에서 그 선언을 이제 촉구하는 운동도 필요하고 각 지자체마다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걸 해야 되겠네요. 전 좋은 지적이시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 시장이라면은 좀 독일이고 다 그렇습니다. 요만한 문제 나와갖고도 물건 깼다. 지자체장이 막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지금 15차례 반입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실험실이 지금 없어지면 허지부지 나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계속되고 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럼 서울 시민 담보를 하려면 앞으로 용산기지나 서울 관할권역에서는 어떠한 생화학 실험도 하지 않는다. 협약 나한테 해달라. 환미사령관한테 해야죠. 예. 그러겠네요. 서울시장이. 예. 예. 아주 좋은. 각 지자체도 각 지자체 캠프 그렇죠. 사령관한테 받고 아주 좋으신 얘기네요. 예. 예. 근본적으로는 더 큰 게 있지만 어쨌든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2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 말씀드릴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 이 참 이 비극적인 현상 때문에 뭐 폭격기죠 여러 가지 오고 있고 지금 군사 대치 상황 강화되고 있고 우리가 피해 보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통일 문제나 뭐 많은데 일단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1940년대 50년대 더 되죠. 30년대 뭐 731 부대 때 얘네들 일본 놈들이 할 때부터 이 문제된 이 위험한 이 생화학 관련 실험이 어떤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긴장 관계를 가지고 그런 명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빨리 중단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한미군 내에서는 우리 땅 내에서는 모든 생화학 실험과 훈련 일체 그만다는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미국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추적자 탄저균이라고 딱 규정하기도 너무 좀 범위가 좁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화학 훈련을 그렇습니다. 주제로 예. 얘기를 다뤘고요.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생명이 달린 문제. 네. 그래서 다음 또 기회에 선생님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예예예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남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날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